인생의 비밀 공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마다 우리는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마주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한 부분인 노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노후는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과 평화로운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노후는 단순히 나이 들매 시기를 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를 찾아가는 중요한 시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노년을 지혜와 균형의 시기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단순히 삶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평온과 만족을 찾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4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건강 유지입니다. 건강은 우리 삶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건강한 몸이야말로 활기찬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되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습관을 키워가야 합니다. 옛말에 몸이 천냥이면 건강은 구천냥이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재정적 안정입니다. 노후의 재정적 안정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과시나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의 안정과 마음의 여유를 위한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준비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고 우리가 삶을 보다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회적 동물이며 이는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깊은 관계는 우리에게 삶의 기쁨과 위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우리의 삶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주며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 조건은 정신적 만족감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만족은 노후의 행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과의 화해, 삶에 대한 감사, 그리고 계속되는 배움과 성장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풍요로워집니다. 이렇게 4가지 조건을 통해 우리는 노후를 단순히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경험의 시기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노후를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건강 유지입니다. 건강의 중요성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죠. 건강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를 넘어서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는 것,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리를 안정시키고 활력을 줍니다. 노년기에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70대 초반의 김철민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면 그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주변 공원을 산책합니다. 이 산책은 그분에게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그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자 자연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 교류하는 소중한 시간이죠. 건강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습관은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과도한 양의 식사나 특정 영양소만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채소, 과일, 곡류 등을 적절히 섭취하며 고지방, 고당류의 음식은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운동은 필수입니다. 이를테면 박 할머니는 주 3회 요가 클래스에 참석합니다. 요가는 유연성을 높이고 근력을 강화시키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죠. 운동은 꼭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걷기, 수영 등도 훌륭한 운동 방법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진지해졌나요? 한 친구가 저에게 운동을 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라고 물었을 때 제 대답은 이랬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활기차지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근육통이 올 때마다 젊었을 때를 기억하죠. 젊음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노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은 바로 균형과 일관성입니다. 일상에서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과 영양 섭취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것, 이것이 노년의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을 때 노년은 더 이상 두려운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기회의 시기로 변모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노후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도 필수적입니다. 재정적 안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후에 재정적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행복이죠. 노후의 재정 계획의 중요성은 절대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계획 없이는 불안정한 노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부터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박 씨 부부의 사례를 봅시다. 그들은 30대 초반부터 노후를 대비해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60대에 이르러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며 여행을 즐기고 취미 생활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 안정을 위한 전략은 다양합니다. 첫째로, 꾸준한 저축이 중요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저축하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둘째, 투자를 통해 재정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위험 고수익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소한 지출들이 모이면 큰 금액이 되니까요. 경제적 자유와 행복 사이의 관계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돈이 모든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경제적인 안정감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돈은 행복을 사지 못한다고 하지만 나는 내 돈으로 행복을 살 곳을 찾아볼 거야. 물론 이 농담은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재치 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노후를 위한 재정 계획은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준비한다면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준비된 노후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년기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재정이나 건강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그리고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통해 사랑, 지지, 안정감을 느낍니다. 노년기에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예를 들어 최익순 할머니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그녀는 매주 지역 노인회관에서 열리는 댄스 클래스에 참여합니다. 이 클래스는
그녀에게 단순한 운동의 시간이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최익순 할머니는 댄스 클래스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고, 그녀의 사회적 삶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사회적 활동과 네트워크 구축은 노년기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동네 독서 클럽, 요리 수업, 지역 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존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활동은 단순히 사람들과 만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가족, 친구, 커뮤니티와의 깊은 유대는 노년기에 안정감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가족과의 정기적인 만남, 오랜 친구와의 수다, 이웃과의 따뜻한 인사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느끼는 소속감과 연결감의 기초가 됩니다. 김익현 할아버지의 경우를 봅시다. 그는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합니다. 이 시간은 그에게 있어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가족들과의 대화, 손자, 손녀의 웃음소리는 그에게 큰 기쁨과 위안을 줍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떠오르는 농담이 하나 있네요. 노후에는 친구가 필요 없다고?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 내 장난에 웃어줄 건데요? 물론 이 농담은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유쾌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풍부해집니다.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열정과 즐거움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에게 행복과 소속감을 제공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소속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 노년은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노후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 종종 빠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 만족감과 내면의 평화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부와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죠. 정신적 건강과 행복은 우리가 삶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느끼는지를 결정합니다. 정신적 만족감을 찾는 방법 중 하나는 취미와 열정을 찾는 것입니다. 취미는 우리의 삶에 색다른 기쁨과 의미를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60대에 처음으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취미와 열정 외에도 배움의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배움은 우리의 정신을 활기차게 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김할아버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는 최근에 외국어 학습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움은 그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인식과 자기 발전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내면의 만족과 평화로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때때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농담 하나 들려드릴게요. 노후에도 배움을 계속해야 한다고요? 그럼 내 머리가 지나치게 커지면 어떡하죠? 물론 이 농담은 배움의 중요성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배움은 우리의 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정신적 만족감과 내면의 평화는 노후를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기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취미와 열정을 추구하고 배움을 지속하며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집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은 노년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맞이하게 될 노후에 대해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4가지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건강 유지, 재정적 안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정신적 만족감. 이 4가지 조건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우리의 노후를 의미 있고 충족된 시간으로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로 건강 유지는 노년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김할아버지처럼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이정숙 할머니처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박 할머니처럼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재정적 안정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박씨 부부처럼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대비해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삶에 깊이와 의미를 더해줍니다. 최익순 할머니처럼 댄스 클래스에 참여하거나 김익현 할아버지처럼 가족과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사회적 연결은 우리에게 삶의 기쁨과 위안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만족감은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이정숙 할머니처럼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김할아버지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삶에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조건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건강을 돌보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정신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노년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가 이 4가지 조건으로 가득 차서 평안하고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후는 삶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발견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노후에 행복하기 위한 4가지 조건. 노년의 햇살 아래 편안히 앉아 건강의 소중함을 되새기네. 아침의 산책길, 저녁의 따스한 차. 몸과 마음의 조화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네. 젊은 날의 저축, 노년의 안식. 재정의 안정은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네. 경제적 자유의 바다에서 항해하며 평화로운 항구로 가는 길을 찾네. 사회적 관계, 우리 삶의 밝은 빛. 친구와의 웃음,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 연결의 끈을 소중히 여기며 삶은 더욱 풍부하고 따뜻해지네. 마지막으로 정신적 만족의 깊은 바다. 취미와 열정, 배움의 길을 따라 자기 인식의 빛을 따라가며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아가네. 노년의 길은 때때로 외롭고 길지만 이 4가지 조건이 함께할 때 우리의 여정은 환히 밝아지고 삶은 의미와 기쁨으로 가득 차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생의 비밀 공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마다 우리는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마주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한 부분인 노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노후는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과 평화로운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노후는 단순히 나이 들매 시기를 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를 찾아가는 중요한 시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노년을 지혜와 균형의 시기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단순히 삶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평온과 만족을 찾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4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건강 유지입니다. 건강은 우리 삶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건강한 몸이야말로 활기찬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되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습관을 키워가야 합니다. 옛말에 몸이 천냥이면 건강은 구천냥이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재정적 안정입니다. 노후의 재정적 안정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과시나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의 안정과 마음의 여유를 위한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준비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고 우리가 삶을 보다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회적 동물이며 이는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깊은 관계는 우리에게 삶의 기쁨과 위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우리의 삶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주며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 조건은 정신적 만족감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만족은 노후의 행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과의 화해, 삶에 대한 감사, 그리고 계속되는 배움과 성장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풍요로워집니다. 이렇게 4가지 조건을 통해 우리는 노후를 단순히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경험의 시기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노후를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건강 유지입니다. 건강의 중요성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죠. 건강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를 넘어서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는 것,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리를 안정시키고 활력을 줍니다. 노년기에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70대 초반의 김철민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면 그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주변 공원을 산책합니다. 이 산책은 그분에게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그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자 자연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 교류하는 소중한 시간이죠. 건강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습관은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과도한 양의 식사나 특정 영양소만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채소, 과일, 곡류 등을 적절히 섭취하며 고지방, 고당류의 음식은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운동은 필수입니다. 이를테면 박 할머니는 주 3회 요가 클래스에 참석합니다.
요가는 유연성을 높이고 근력을 강화시키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죠. 운동은 꼭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걷기, 수영 등도 훌륭한 운동 방법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진지해졌나요? 한 친구가 저에게 운동을 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라고 물었을 때 제 대답은 이랬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활기차지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근육통이 올 때마다 젊었을 때를 기억하죠. 젊음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노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은 바로 균형과 일관성입니다. 일상에서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과 영양 섭취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것, 이것이 노년의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을 때 노년은 더 이상 두려운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기회의 시기로 변모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노후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도 필수적입니다. 재정적 안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후에 재정적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행복이죠. 노후의 재정 계획의 중요성은 절대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계획 없이는 불안정한 노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부터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박 씨 부부의 사례를 봅시다. 그들은 30대 초반부터 노후를 대비해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60대에 이르러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며 여행을 즐기고 취미 생활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 안정을 위한 전략은 다양합니다. 첫째로 꾸준한 저축이 중요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저축하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둘째, 투자를 통해 재정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위험 고수익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소한 지출들이 모이면 큰 금액이 되니까요. 경제적 자유와 행복 사이의 관계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돈이 모든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경제적인 안정감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돈은 행복을 사지 못한다고 하지만 나는 내 돈으로 행복을 살 곳을 찾아볼 거야. 물론 이 농담은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재치 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노후를 위한 재정 계획은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준비한다면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준비된 노후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년기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재정이나 건강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그리고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통해 사랑, 지지, 안정감을 느낍니다. 노년기에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예를 들어 최익순 할머니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그녀는 매주 지역 노인회관에서 열리는 댄스 클래스에 참여합니다. 이 클래스는 그녀에게 단순한 운동의 시간이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최익순 할머니는 댄스 클래스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고 그녀의 사회적 삶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사회적 활동과 네트워크 구축은 노년기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동네 독서 클럽, 요리 수업, 지역 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존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활동은 단순히 사람들과 만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가족, 친구, 커뮤니티와의 깊은 유대는 노년기에 안정감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가족과의 정기적인 만남, 오랜 친구와의 수다, 이웃과의 따뜻한 인사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느끼는 소속감과 연결감의 기초가 됩니다. 김익현 할아버지의 경우를 봅시다. 그는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합니다. 이 시간은 그에게 있어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가족들과의 대화, 손자, 손녀의 웃음소리는 그에게 큰 기쁨과 위안을 줍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떠오르는 농담이 하나 있네요. 노후에는 친구가 필요 없다고?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 내 장난에 웃어줄 건데요? 물론 이 농담은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유쾌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풍부해집니다.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열정과 즐거움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에게 행복과 소속감을 제공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소속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 노년은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노후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 종종 빠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 만족감과 내면의 평화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부와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죠. 정신적 건강과 행복은 우리가 삶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느끼는지를 결정합니다. 정신적 만족감을 찾는 방법 중 하나는 취미와 열정을 찾는 것입니다. 취미는 우리의 삶에 색다른 기쁨과 의미를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60대에 처음으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취미와 열정 외에도 배움의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배움은 우리의 정신을 활기차게 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김할아버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는 최근에 외국어 학습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움은 그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 인식과 자기 발전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내면의 만족과 평화로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때때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농담 하나 들려드릴게요. 노후에도 배움을 계속해야 한다고요? 그럼 내 머리가 지나치게 커지면 어떡하죠? 물론 이 농담은 배움의 중요성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배움은 우리의 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정신적 만족감과 내면의 평화는 노후를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기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취미와 열정을 추구하고 배움을 지속하며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집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은 노년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맞이하게 될 노후에 대해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4가지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건강 유지, 재정적 안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정신적 만족감.
이 네 가지 조건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우리의 노후를 의미 있고 충족된 시간으로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로 건강 유지는 노년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김할아버지처럼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이정숙 할머니처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박 할머니처럼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재정적 안정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박씨 부부처럼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대비해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삶에 깊이와 의미를 더해줍니다. 최익순 할머니처럼 댄스 클래스에 참여하거나 김익현 할아버지처럼 가족과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사회적 연결은 우리에게 삶의 기쁨과 위안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만족감은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이정숙 할머니처럼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김할아버지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삶에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조건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건강을 돌보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정신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노년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가 이 네 가지 조건으로 가득 차서 평안하고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후는 삶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발견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노후에 행복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 노년의 햇살 아래 편안히 앉아 건강의 소중함을 되새기네. 아침의 산책길, 저녁의 따스한 차. 몸과 마음의 조화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네. 젊은 날의 저축, 노년의 안식. 재정의 안정은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네. 경제적 자유의 바다에서 항해하며 평화로운 항구로 가는 길을 찾네. 사회적 관계, 우리 삶의 밝은 빛. 친구와의 웃음,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 연결의 끈을 소중히 여기며 삶은 더욱 풍부하고 따뜻해지네. 마지막으로 정신적 만족의 깊은 바다. 취미와 열정, 배움의 길을 따라 자기 인식의 빛을 따라가며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아가네. 노년의 길은 때때로 외롭고 길지만 이 네 가지 조건이 함께할 때 우리의 여정은 환히 밝아지고 삶은 의미와 기쁨으로 가득 차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